윤석열 대통령 정말로 웃기는 사람이죠. 언젠가는 2달 전만 해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거꾸로 가자는 야당과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선거에서 지니까 또 확 입장을 바꿔서 민생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야당은 가는 방향이 같아야 협치도 타협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야당이 국정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치를 할 수 없음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회와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는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과학을 강조하며 반대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이것도 억지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억지죠. 부실 기업에 비유했습니다. 망하기 전 기업은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인수해보면 아니 형편없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거짓말. 했습니다. 거짓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후부터 2년 연속 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자,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2년보단 민생에 총 집중할 때라고도 2년보다 민생 총 집중할 때. 어제 저녁 행사에서 반성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반성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스스로에 대해 반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반성? 사실상 처음인데 선거 패배와 관련된 표현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은 늘 왕이라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만나 당정 소통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을 언급하며 국민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정책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비공개,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고위 당정 협의를 매주 열자는 여당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는 말. 이딴 회동에 대통령실은 궁궐 쇄신에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일방적 소통 관계를 벗어나려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제 국민소통위원회 발족하는 겁니다. 발족하는 사진인데 보니까 유인촌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김한길이가 있습니다. 김한길, 김기현, 김한길을 뭐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데 자 소통을 강조하는 그 워딩이 본인의 입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통을 또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 번도 지금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이후에 한 번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통을 강조합니까?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죠.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민소통위원장의 김한길을 또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그 자리에 또 여당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국민소통은 주로 야당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이 여당 대표를 갖다가 국민소통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소통을 지들끼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이념이 아니고 국민 챙기기, 민생
민생,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2달 만에 아주 교활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교활하고 상황 대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상당히 나름대로 보니까 전에 녹취록 듣고 하니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머리 짱밥을 많이 굴린다는 얘기죠. 자, 말 바꾸기를 엄청 잘한다는 얘기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검찰총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열심히 개혁하겠다고 하고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고 검찰총장이 됐던 거거든요. 이 정도. 자, 청와대나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은 검찰 개혁이었어요. 국민적 화두가 검찰 개혁이었는데 검찰 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이미지가 좋았으니까 속았던 거죠. 더 열심히 하겠다, 더 개혁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완전히 속인 거죠. 거짓말이죠. 청와대 대척점에 서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면서 덩치를 키웠고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다 속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속았는지 속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세술에 굉장히 능하다. 윤석열이. 이 임기응변에 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이고 나서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트릭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념이 아니고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갑자기 돌변해서 선거에서 지니까 내년도 4월 10일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4월 10일에 거기에서 200석이 무너지게 되면은 국힘의 100석이 무너지고 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게 되면은 본인은 100% 탄핵입니다. 탄핵이 되는 그런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겁니다. 순식간에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유튜브 방송 막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보면서 우파 이념 뉴라이트 사관에 이제 도취돼 있어서 이념 논쟁하면서 뭐 홍범도 장관 막 육사에서 파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싸늘하게 식으니까 이순신 장관도 막 파낼 기세입니다. 세종대왕도 파낼 기세고 광화문에서 그런 기세에 이제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선거에서 치고 이념 논쟁에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순식간에 돌변해서 갑자기 민생을 챙기기 시작하는 시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로 믿음이 안 가죠. 이제 곧 끝장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